14화는 동희의 행동과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동희가 어떻게 혜이를 쫓게 되었는지 보여주었는데요. 동희는 밤늦게 마당에 있는 행선에게 쇠구슬을 겨냥하고 있었고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혜이가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죠. 동희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혜이를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옥탑방으로 납치를 합니다. 잠시 동희가 집을 비운 사이 깨어난 혜이는 근처에 있던 만년필로 손목을 묶고 있던 테이프를 뜯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 혜이의 손에 오렌지 브라운 색상의 잉크가 묻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치열이 동희를 범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치열이 수연에게 주었고 동희 또한 소중하게 간직했던 만년필이 감춰졌던 진실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네요. 그리고 혜이가 도움을 청하러 핸드폰을 켠 순간 재우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그때 들어온 동희에 의해 혜이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정신없이 뛰던 혜이는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에서는 예상대로 동희가 혜이의 핸드폰으로 유서를 조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곧이어 동희는 치열의 연락을 받았는지 혜이의 수술이 진행 중인 병원에 등장하는데요. 회복 중이라는 글씨를 유심히 보는 동희의 근심 어린 표정이 특히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동희가 누나의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과 엄마에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유로도 동희의 범죄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떠한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를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끔찍한 범죄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그것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는 일이기도 하고요. 동희의 어린 시절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수연은 시험지 유출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엄마에게 심하게 혼이 납니다. 이때 동희는 누나가 엄마에게 폭언을 들으며 혼나는 것을 듣는 것도 힘겨워 이어폰을 끼고 베란다 밖으로 새총을 겨누고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동희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도구로 새총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기야 동희는 누나의 자살까지 목격하게 되는데요. 엄마는 충격을 받았을 동희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더 심하게 몰아세웁니다.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졸고 있는 동희의 머리에 물을 붓는 엄마의 행동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엄마는 추운 날씨에 잠 깨라고 동희를 베란다에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리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동희는 그때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엄마를 밀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지만요. 만약 동희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과 가장 가까운 단 하나뿐인 가족인 엄마를 미워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인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혼자가 된 동희는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그가 범인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만큼이나 동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치열은 동희에게 수학 캠프 일정을 미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동희는 원장한테 일정 변경 없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치열은 동희를 불러 추궁을 하지만 동희는 오히려 발끈하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치열이 자신만큼이나 행선과 그녀의 가족이 소중하다는 발언을 하자 제대로 본색을 보여주더라고요. 행선과 혜이를 향해 선을 넘는 말까지 해가면서요. 치열은 동희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그 자리에서 해고시키죠. 이때부터 동희, 아니 배우 신재하님의 연기에 감탄했는데요. 치열에게 해고를 당한 후 집에 와서 분노하는 장면에서 성인이 아닌 중학생 정성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동희는 누나를 잃은 후 지금까지 중학생 성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죠. 누나의 일기장에 쓰여있던 최치열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삶의 근거로 삼으면서요. 그런데 치열이 자신이 아닌 행선의 편에 서는 것을 계기로 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듯해요. 이제는 동희 내면에 있는 모든 분노가 치열을 향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혜이의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은 주변 인물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수아의 변화가 눈에 띄었는데요. 수아가 혜이와 지 실장의 일을 목격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아가 헤이의 사고를 계기로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수아는 엄마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헤이의 일을 아무렇지 않게 수다의 재료로 삼는 것을 보고 폭발하는데요. 헤이를 그토록 미워했던 수아가 맞나 싶었습니다.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 또 다른 인물은 서진이었는데요. 잠시라도 헤이가 깨어나지 않길 바랐던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 스스로 자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진은 과거 수연의 엄마처럼 시험지 유출까지 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용기를 낸 선재의 행동은 자신과 서진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재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엄마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엄마를 위하는 마음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실보다는 성공을 우선시하는 엄마를 보고 좌절해서 수연과 같은 선택을 하려 하죠. 다행히 건우의 저지로 선재는 자살 대신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스스로 엄마의 잘못을 밝히긴 했지만 아빠한테 엄마를 도와달라고 전화하는데요. 선재의 복잡하고 참담한 심경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행선과 치열은 헤이의 손에 있는 잉크 자국을 눈여겨보는데요. 치열은 동희가 메모하다가 남긴 만년필의 잉크 자국을 보다가 드디어 동희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형사를 통해 쇠구슬 범인의 두 번째 손가락 마디에 있는 굳은 살의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치열은 다시 찾아온 동희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그의 손에 있는 굳은 살을 확인합니다. 곧이어 치열은 동희를 미행하며 그가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동시에 크게 놀라기도 합니다. 일타 강사의 실장으로 일하는 동희가 왜 그렇게 허름한 옥탑방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었는데 아마도 치열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14화는 그 어느 때보다 꽉 채워진 내용으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몰입해서 시청했는데요. 지동희 실장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정과 시험지 유출 사건만으로도 충분한데 헤이의 친엄마까지 등장합니다. 헤이, 행성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친엄마는 2회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왜 등장한 걸까요? 이번 화에서 친엄마의 등장 장면은 약간 비호감으로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선과 헤이에게 득이 되는 인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아쉽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